안녕하세요. 레디의 데이빗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화면도 많이 켜주시고, 제가 더 강의가 할 맛이 납니다. 원장님들 표정을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침이라서 아침에 카메라 켜기가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키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음, 저희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에 관한 TMI 플러스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드 아웃 2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너무 기다려왔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도 많이 기다려 왔겠지만 저 역시도 애들 못지않게 많이 기다려왔던 애니메이션이고 인사이드 아웃 2는 이제 그 메인 캐릭터 라일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는 13살이 돼서 만으로 13살이니까 이제 중3인가요? 중2, 중3? 그러니까 중2병 사춘기를 다루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라일리의 그 마음속 감정 본부에 새로운 감정들이 막 들어오고 이전에 약간 평화로운 그 뭔가 피스를 찾았던 그 삶이 이제 또 한번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위기, 모험, 뭐 그런 거, 그리고 사춘기 그때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메인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 일단 캐릭터들로 한번 가볼게요. 캐릭터들. 일단 감사하게도 5명이 다 돌아와요. 5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5명이죠. 네, 5명이 다 돌아옵니다. 당연히 감사하게도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었죠. 그리고 요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9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종종 보고 또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인사이드 아웃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벌써 거의 10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캐치업을 다시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돌아가서 이 메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지금 줌에서는 약간씩 제가 좀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이게 끊겨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파워포인트 그대로 드릴 거니까 원장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보일 겁니다. 네, 줌에서는 살짝 끊기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이죠. 잘 보였나요? 스무스하게. 네네. 어쨌건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제가 힘을 줘봤는데 애니메이션도 넣고 이유가 이 5가지는 꼭 원장님들이 천천히 아이들과 하나하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쁘게 해봤고요. 이 슬픔이가 먼저 나오는데 모든 캐릭터들은 다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상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 캐릭터를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sadness는 눈물, upside down teardrop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스웨터를 입고 있잖아요. sadness가. 이 스웨터는 그 굉장히 컴포팅한 이불, 담요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 제가 뭐죠? 코트 명언? 아니 명언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 가장 favorite line이 맞겠네요. sadness가 한 것 중에 crying helps me slow down and obsess over the weight of life's problem. 이게 이제 대사예요. 명대사네요. 명대사. 그래서 울음은 나를 진정시켜주고 삶 속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걸 과연 아이들이 뭐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이는 어리지만 이 삶의 쓴맛을 본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 슬펐니? 뭐, 어떨 때 슬퍼? 뭐,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사실, 이런 슬픔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실, 가정에서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수업하면서 같이 나누면 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사진들은 처음에 캐릭터 디자인할 때 나왔던 슬픔이들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슬픔이가 너무 좋죠. 네, 귀엽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disgust인데 얘는 한국말로 까칠이가 되죠.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역겨운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까칠이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뭘 보고 이거를 모티브를 따왔을까요? 한번 게스 해보시겠어요? 뭐 색깔도 비슷하고 콩? 비슷합니다. 브로콜리, 예스. 맞습니다. 주연쌤, 제일림 원장님, 브로콜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베지터블로 브로콜리가 넘버 원이었대요. 이거 제작 당시에. 근데 재밌는 건 또 TMI 중에 또 TMI는 뭐냐면 이게 그 로컬라이징을 좀 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그 처음에 아기 라일리한테 브로콜리 먹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브로콜리 이렇게 탁 치잖아요, 아이가. 근데 일본판에서는 그 브로콜리가 피망으로 바뀌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피망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뭐 바꿔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벨트가 있어요. 벨트에 D라고 써져 있습니다. D. disgust. 그죠? 뭐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벨트의 알파벳은 CD인가요? 하여튼 다른 거죠. 그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디스커스는 D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아니고 디스커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초기 디자인도 되게 여러 가지죠. 그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캐릭터들 말고는 다른 캐릭터들을 뭔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지금 찰떡같이 잘 맞아갖고, 그죠? 자, 그 다음, 디스커스. 디스커스 우리 그 명대사. Well, I just saved our lives. Yeah, you're welcome. 약간 재수 없게, 하는 거죠. 자, 브로콜리 치워내고 하는 대사죠. 그 다음, 메인 캐릭터 중에 메인 캐릭터인 조이죠. 자, 기쁨이, 얘는 star에서, 별에서 가지고 온 아이. 그런데, 어떤 한 연예인을 보고 이미지를 따왔다고 해요. 별이랑 이 연예인, 이 그 배우, 배우. 여자 배우인데 엄청 빛나는 여자 배우였죠. 지금도 살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게스 하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들? 엄청 예쁨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네, 이거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드리 헵번 맞습니다. 오드리 헵번. 네, 오드리 헵번과 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고요. 사실 이 조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더 TMI로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We can't focus on what's going wrong. There's always a way to turn things around. 그죠? 잘못된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잘못돼가고 있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되돌릴 방법은 항상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자, 그리고 조이는 TMI 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앵거. 네. 자, 앵거는 딱 봐도 그냥 느낌이 그냥 빨간색에 막 열 나고 얘는 그 fire brick 그 red brick 그냥 벽돌 빨간 벽돌 있죠. 그거를 모티브해서 왔다는데 옛날에 스프림 아니 옛날이 아니고 스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스프림 아시죠? 좀 고가에 거기서 실제로 그냥 빨간 벽돌에다가 스프림 이름 바꿔 팔았는데 막 몇백 불에 팔렸다는 그죠? 브랜딩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잠깐 뭐 TMI지만 어쨌건 이 파이어 브릭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고 이 보이스 액터가 있는데 이분 좀 이따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이분을 그냥 아예 생각하고 캐릭터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페이퍼를 보고 있다든지 신문을 보고 있다든지 이 모든 그런 장면들이 다 그 보이스 액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초기 디자인을 봐도 되게 비슷하기는 해요, 얘는. 머리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컨셉은 계속 처음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Congratulations, San Francisco. You've ruined pizza. 그 브로콜리 피자를 보고 막 열불 내는 그런 그 명대사죠. 아, 숯불고기 먹을 때 생각나는 캐릭터죠. 그렇죠? 불로 이렇게 머리로 막 굽기도 하잖아요. 네네.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캐릭터는 Fear였습니다. Fear. Fear 두려움 뭐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는 소심이라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프로듀서들이 처음에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 때 어떤 감정을 캐릭터로 만들까 할 때 27개인가 처음에 결정을 했었대요. 거기서 이제 trim down, down, down 해갖고 요 다섯 개가 나온 건데 Fear를 약간 소심한 아이로 소심한 캐릭터로 잡았습니다. 그럼 Alright, we did not die today가 명언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나? 좀 모기 같이 생기기도 했고,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 있죠? 여기서 따왔대요. 그래갖고 좀, 그리고 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안테나도 있고, 머리에. 그죠? 네.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아이들, 그리고 다섯 가지 감정들을 아이들이랑 하나하나씩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팀을 이제 그 마지막이 되면은 저희 이제 오늘 강의 끝날 때쯤이면 다 썸업해갖고 마무리를 할 건데 모든 감정은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감정이고 하나도 그냥 음, 서프레스 하면 안 되고 그냥 누르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메인 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장님들 학원에 공부방에 교수소에 와서 그냥 어떤 감정이든 다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앵거만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워워 해줘야 되겠지만 하지만 앵거 역시도 표현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의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뭐 너무 앵그리하지만 않으면요. 뭐 이 부분은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섯 개의 캐릭터, 다섯 명의 캐릭터가 있고, 자, 인사이드 아웃 2에는 여기 이 포스터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네 개의 이모션이 더 나오는구나. 얘네들은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개봉은 내일 합니다, 원장님들. 그리고 사실 미국보다 더 일찍 개봉을 해서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저도 일부러 막 사실 정보들이 막 이것저것 나왔는데 최대한 안 봤어요. 저는 스포일러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안 보면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자 어쨌건 어 미니멈 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단 요 네 명 중에 두 명 먼저 자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이 캐릭터는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요? 이거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드리니까 혹시라도 뭐 아이들이 영화 보기 전에 아마 이번 주말에 많이 보러 갈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 파워포인트 쓰셔서 강의를 하면은 너무 아이들이랑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 왼쪽에 있는 애, 얘. 오렌지 색깔. 얘는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요? 뭐, can you guys guess? 어, 어? 호기심, 덕질, 앵사이리. 오케이. 주연 원장님, 앵사이리. 앵사이리. 맞습니다. 미리 보셨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게스하신 건가요? 오, 대단하신데요? 얘는 앵사이리예요. 불안. 음. 그리고 얘는 약간 이제 이번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 2의 메인 캐릭터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원의 조이 같은 그 대장 같은 캐릭터라서 얘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얘는 좀 어,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뭘까요? 오른쪽 호기심? 오, 호기심 비슷해요. 얘는 누굴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추한? 주영 원장님 추한, 뭐 추앙하는 눈빛이네요, 그렇죠? 와, 추앙이란 단어는 제가 영어로 모르겠네요. 추앙 뭘까요? 그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시면 너무 귀엽죠. 근데 모르겠죠. 그죠? 얘는 사실 이게 조금 안 좋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 너무 안 좋은 건 아닌데 약간은 우리가 네게티브하게 많이 보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냐면 envy입니다. envy. 그죠? 질투이긴 한데 얘는 여기서는 이제 부럽으로 캐릭터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 캐릭터 디자인 하신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눈을 굉장히 크게 그렸잖아요. envy를.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크게 그렸냐라고 하니까 이 envy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대요. 이게 라틴어로 인비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to look within 이란 뜻이에요. to look within. 그래서 뭔가 이제 큰 눈을 가지고 뭔가 계속 보는 그런 캐릭터로 잡아서 눈을 엄청 크게 그렸다고 하고 얘는 몸이 제일 작아요. 근데 몸은 진짜 작은데 눈은 이만한 귀여운 캐릭터가 아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얘가 제일 인기가 있지 않을까 뭐 한번 게스를 해보고요. 그리고 자 나머지 두 명의 캐릭터 더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왼쪽에는 뭔가 덩치도 큰 것 같고 샤이 정미 원장님 비슷해요 비슷해요 샤이 소심 소심이 있는데 우리 그죠? 약간 fear랑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정미 원장님 얘 뭘까요? 겁쟁이 어 겁쟁이 비슷한데 이제 뭐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이길래 얘가 이러고 있까요? 몸은 이따만한 아이가 그죠? 얘는 embarrassment예요. embarrassment.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 이름을 그 당황이라고 지었더라고요. 당황이. 그래서 가장 큰 캐릭터인데 느낌이 이제 아무리 얘가 조그매지고 움츠리고 싶어도 이 정서적 불편함에 직면하면 크게 느낀다는 그런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캐릭터 중에 가장 커요. 자, 그리고 얘는 뭘까요? 예, 이게 되게 흐느적흐느적하게 생겼죠. 얘는 뭐죠? 지루, 귀찮음, 반항심, 좋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얘는 근데 아마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ENNUI. 일단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죠? 어, 중1 아들 표정이네. 경미원장이. 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오는, 뭐, 근데 전조 증상이 있는 거죠, 중2병에. 예, 한 중1 때쯤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캐릭터는 맨날 카우치에 그냥 누워 있어요. 자, 어찌됐건, ENNUI. 요거 어떻게 읽죠? 권태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는 이제 따분이에요, 따분이. 스펠링이 엔누이? 막 이러는데, 발음이 안위예요, 안위. 응? 안위. 뭐야 이게 이게 영어인가? 근데 프렌치 단어이긴 합니다만 영어로도 쓰이는 단어이긴 한데 그냥 다르게 여기 조그맣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it means the boredom. 그러니까 따분, 지루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유일하게 그 음식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죠. 그 디스커스트가 브로콜리에서 갖고 온 것처럼 얘는 누드 그냥 축 처진 누들에서 따왔대요. 그러니까 약간 우동 면발 같죠. 이렇게 흐물흐물해갖고. 네네. ennui. 맞아요. 명명어장에. ennui. 발음이 되게 희한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엑스트라 캐릭터들도 나오기는 할 건데, 요렇게 9명이서,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국말로는 불안이, 불업이, 당황이, 짜분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 9명이 얼마나 재미있게 믹스업이 되는지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좀 픽사 직원은 아니지만 내일 개봉을 합니다. 디즈니 픽사의 그 내일 앞두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에 빨리 보러 갈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은 막 그 주위에서 막 스포일러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시간 빨리 봐야 되겠어. 시간이 있으려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TMI 중에 이제 픽사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님들. 자, 픽사 하면은 떠오르시는 그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는데, 감사합니다. 주영 원장님. 오늘 잘 들어왔다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는 것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워크시트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픽사를 저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브랜드, 픽사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또 저는 뭐 TMI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픽사는 그럼 어떻게 시작됐지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시작을 했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루카스 필름이라는 영화사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였어요. 이게 1970년대죠. 자, 루카스 필름 하면 미국인들은 99.9%가 이 여기가 어딘지 알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루카스? 조지 루카스?를 모르는 미국인들은 없겠지만, 자, 조지 루카스는 누구냐면 이 스타 워즈를 만든 아버지죠. 스타 워즈의 아버지, 감독, 그죠? 이분이 조지 루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든 제작사가 루카스 필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엉성하고 그러지만 1970년대에 이 스타워즈가 나왔을 때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SF 영화들이 정말 그냥 B급이었거든요. 다. 근데 갑자기 스타워즈가 딱 나타나면서 어마어마한 그래픽을 방송검으로 막 싸우고 저 뭐 요다 이런 애들이 좀 이제 너무 인형 같고 막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기가 많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를 뛰어넘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스타워즈는 막 자존심이기도 하고 미국인들의 그래서 이 조지 루카스가 만든 이 스타워즈 엠파이어에 대해서 들어가자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요건 또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책 원더라는 책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요, 원장님들 그쵸? 그다음에 그 그림책도 픽처북도 있는데 거기에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기 그 주인공 어기가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원더도 한번 TMI를 풀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나요?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팬들이면 난리가 나는데 이정재가 바로 저번 주에 스타워즈 새로운 에피소드들 시리즈가 나왔는데 거기에 거의 주인공급으로 나와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리고 이정재가 제다이 마스터로 너무 덕후 같나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였는데 갑자기 86년에 혜성처럼 나타난 어느 한 남자가 이 부서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죠? 그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스였어요. 애플을 만든 뭐 아이들도 다 아는. 그래서 86년에 스티브 잡스가 픽사라는 이 회사를 세우면서 그 부서를 그냥 사온 거예요. 근데 사왔는데 사실 할 게 당장 없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뭐 테스팅하고 뭐 이것저것 막 만들면서 1년에 그냥 1 million 달러씩, 그러니까 14억씩 그냥 계속 까먹은 거예요. 그때 당시 80년도에 1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1 million 달러가. 그런데 이 픽서가, 이 부서가 점점점 뭔가 디벨롭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처음으로 장편, 3D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라고 해서 1995년에 픽사의 이제 첫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이스토리였습니다. 이게 소위 그냥 대박을 쳤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3D로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 만들었고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직도 토이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편하고 마지막 편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건 요게 이렇게 잘 나가다가 디즈니가 픽사를 사버리죠. 2006년에. 그리고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까지 그냥 다 사버립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디즈니가 마블도 사고 루카스 필름도 사고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다 디즈니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디즈니 엠파이어가 생긴 거죠. 자, 유진 원장님, 이 토이스토리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네네네. 이 토이스토리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저도 이걸로 이제 그 소리 영어도 하고,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굿즈도 많이 쓰시고, 그쵸? 어, 버즈 라이트이어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루카스 필름까지 사고 디즈니가 엠파이어를 만들고, 지금은 디즈니 픽사라고 하죠. 그래서 픽사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원장님들. 그쵸?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야. 얘네 머리를 좀,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막 파헤쳐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얘네가 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랑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인터뷰기는 한데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How do they come up with story? 이 팀을 가지고 보여주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팅룸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보여져요. 한번 보실게요. We try to get the funniest, most prolific artists in the studio together and we say, great, be funny now. Do it now. But we just had this shot in first day where we're just showing the school, and there's just a shot of some students walking around, and is there some little collegey piece of action? Right now we just have them walk. And then we just start riffing. It's a lot like improv. A monster with like 18 eyes.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Monsters University를 그 브레인스톰 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개그 콘서트 형식으로 그냥 웃기는 얘기를 막 던지는. 근데 웃기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냥 막 던지는 이런 자유로운 그 회의에서 그런 멋진 애니메이션들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Someone comes up behind them with 18 hands and covers them all. Guess who? Like, I haven't seen you all summer. One just throws out of his head and looks around. One thing we saw when we went to Berkeley was like couples hanging all over each other. What if it's literally just a ball of limbs? Yeah. You know, that's just moving like this, and then there's like. Maybe they have really long tentacly arms, so they're so like they've totally wrapped each other up, like two squids kissing or something. Yeah. And they leave for class, and there's another guy in the middle. Boy, once the gag sessions get going, it's a lot of fun. People just start throwing out ideas, building off each other's ideas, and you just kind of ride the wave. Yeah, I love that. 이걸 보면서 저는 수업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gag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던지고 그 아이디어, 야, 너 아이디어 좋네. 그럼 그 아이디어에서 또 빌드업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드림웍스도 있고,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노노 세션이라는 데가 있대요. 노노 세션. 그러니까 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다 대고 네게티브한 반응이나 아니면 노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세션도 갖는다. 뭐 이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directors, 그러니까 감독들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분이기는 한데, 자, 이분이 Pete Docter라는 분이에요. Pete Docter, Inside Out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감독을 한 게 많죠. 업 감독을 하셨고요. 토이 스토리는 그때는 감독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스토리 각본 그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울 몬스터 인코퍼레이션 이거 다 이제 감독을 했던 분이고 그냥 픽사의 레전드입니다. 지금은 CCO세요. 감독은 안 하고 있고 Chief Creative Officer예요. 그래서 수장인데 수장이라서 감독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도 인사이드 아웃 2는 다른 분이 감독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오스카상을 수상한 유일한 세 번 수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냥 두 번까지는 가능했는데 세 번에 수상한 사람은
핏 닥터밖에 없다.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 닥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닥터가 됐으면 닥터가 됐겠죠. 네, 말장난이에요. 자, 어쨌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업, 소울, 몬스터 잉크 이거의 감독이었고 인사이드 아웃도 그러니까 이분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 이 인사이드 아웃 2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뭐 아쉽게도 아니었지만 그 수장으로서 분명히 인풋은 좀 있었을 테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모티브로 라일리를 좀 캐릭터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그리고 딸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그 인사이드 아웃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픽사에서 그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감독들의 퍼스널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 픽셀뿐만이 아니라 뭐 동화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감독들의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경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 그 영화의 소재로 생겨져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죠. 인사이드 아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픽사 디즈니 무비에는 이스터 에그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일리의 생일이 1월 22일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 따님 생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만드는 감독 켈시 만 감독인데 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굿 다이너소어하고 그 다이너하고 이 언월드를 만드신 분인데 사실 엄청 막 재밌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가.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지만 뭐 그죠.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뭐 어떻게 잘 나오겠죠? 네. 네. 자, 기대를 해보고. 음. 자, 보이스 액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누가 이 보이스 액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뭐 이렇게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미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The Office라는 제 all-time favorite 그 미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두 명이 여기에 그 디스커스트하고 sadness의 보이스 액팅을 했고요. 아쉽게도 요 두 명은 2에서는 바뀌었어요. 보이스 액터가 바뀌었어요. 비슷한 목소리에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 오피셜 하진 않지만 이건 TMI니까 뭐 아이들한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냥 원장님들의 TMI로 말씀드리면 여기 조이 하시는 이 그분이 5 million 달러를 받았대요. 이 인사이드 아웃 2. 그러니까 한 뭐 60억, 7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10만 불만 오퍼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1억 4천? 1억 5천?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화가 나고 안 하겠다라고 한 게 네, 뭐 계속 정설입니다. 어쨌건 TMI.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5개 아까 요 할머니는 없었죠. 할머니는 없었는데 아마 중간에 살짝 나오시는 분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감정의 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노스탈지아, 향수, 뭐 옛 추억 이런 이제 감정으로 나온대요. 자, 그러면 요 5명이 있는데 한번 매칭을 해볼까요? 누가 누구의 보이스일 것 같나요, 원장님들? 제일 쉬운 거는 뭐겠어요? 할머니는 누가 봐도 그쵸 이렇게죠. 이분이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보이스 액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거는 아마 embarrassment? 남자분이 당황이 그쵸. 요렇게 둘은 좀 쉬울 것 같고 그쵸. 자,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누굴까요? anxiety는 누굴까요? anxiety 1, 2, 3번.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냥 1번? 1번? 오, 1번이 많이 나오네요. 오, 왜지? 땡, 틀렸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또 유명한 배우인데, 배우이자 배우들의 딸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사진 검색해서 보시면 엄마랑 엄청 닮았습니다. 엄마가 그 킬빌에 나오는 분 아시죠? 우마 썰먼. 그리고 아빠가 이슨 허크예요. 아세요? 기억나시죠? 네. 아마 이제 타이핑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냥 두 분 사진을 올릴까 말까 했는데, 뭐, 아이들 TMI 모를 것 같아서, 원장님들은? 아죠. 네, 맞아요. 우마 서먼하고 이단 호크의 따님이 여기 지금 그, 앵자이티를 보이스 액팅을 하셨고요. 부부였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엔비를 액팅하신 분은 여기 1번이었고요. 음. 어떤 분이 인스타가 재밌어요? 아요, 이분이요? 왜? 1번? 이분도 드라마, 그, 더 베어라는 드라마에 굉장히 인텐스한 막 그 식당 드라마에 나오는 분인데, 5번. 아, 오케이, 오케이. 헉, 미스 헉, 인스타그램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분이, 안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인사이드 아웃을 보실 때, 요 다섯 분들의 얼굴들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자, TMI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를 보면, 이 메인 캐릭터, 이 조이의 캐릭터를 잡아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그리고 이 인사이드 아웃 1의 스토리보드를 몇 번이나 뒤집었는데, 일단 조이가 메인 캐릭터인 거는 정해졌고, 그러면 조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혼잣말 하면은 너무 좀 이상해 보이니까, 누구랑 같이 가야겠네. 그래서 처음에는 fear랑 붙였다 봐요. 조이랑 fear랑 같이 뭔가 여행을 떠나는. 근데 아무리 봐도 스토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아닌가? 막 그러다가, 아까 따님의 스토리랑 막 따님이랑 겪는 그런 그 스토리를 막 생각해내다가, 샌네스랑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스토리보드가 다시 뒤집혀갖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스토리가 나타났다는데, 잘 보시면, 픽사는 굉장히, 이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디테일이 너무너무 경이롭고 재미있어요. 이걸 찾는 것도. 자, 보시면, 음, 우리 조이가 노란색이잖아요. 스타에서 따오는 거니까 노란색이에요. 근데 머리가 파란색이란 말이죠. 보통 캐릭터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컬러들로 다 되어 있잖아요. 몸들이. 근데 조이만 파란색입니다. 이게 foreshadowing 해주고 있는 거예요. sadness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sadness랑 공존해야 된다는 거를 미리 foreshadowing 해주고 있는 거고, 잘 보시면 조이만 파랗게 이렇게 흔한 빛이 나오고 있어요. 파란색. 그쵸? 그게 요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sadness와 조이가 공존해야 된다. 그리고 옷이 그린색이에요. 그린. 옐로우하고 블루를 합치면 그린색이 되죠. 그래서 일부러 옷을 초록색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파랗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이 피트 닥터 감독님이 본인도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이렇게 깊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시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랑 sadness랑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모든 기억이 이 슬픔과 기쁨이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냥 조이만 하고 있었는데 sadness가 있어서 조이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리서치들을 하고 만드는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라일리의 컨트롤 타워고 TMI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이게 아빠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자, 차이점이 있어요, 원장님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보이실까요? 메인 캐릭터가 달라요. 테이블도 달라요. 그쵸? 이 메인 캐릭터가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메인 캐릭터인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라일리는 조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감정을. 그죠? 얘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앵거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앵거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아빠가 좀 이제 화가 좀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캐릭터들을 보면은 엄마는 sadness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피자 가게에서 일하던 그 약간 펑크족 같은 그 사람은 disgust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에서도 아마 이게 계속 연이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쵸 왼쪽에 라일린의 감정들은 전부 다 일어나 있고요. 그리고 아빠 감정들은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당연히 그 픽사가 의도를 한 설정이고요. 어른이 돼갈수록 점점 인격을 결정하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그 감정들은 앉아 있는 거고, 어린애들의 감정들은 절제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서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아, 늙어서, 늙어서인 줄이라고, 경면자님. 뭐, 나중에 할아버지가 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네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 뭐, TMI는 더더욱 많이, 엄청 많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워크시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레디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AI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 중에 AI 제너레이터가 있죠. 그냥 원장님들이 주제만 넣으시면은 얘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ELT 교재처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드 아웃으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예쁘게 단어도 뽑아주고 그다음에 보카 퀴즈도 있고 컴프레hen션 퀴즈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 친절하게 답까지 알려줍니다. 그죠? 요게 이제 레벨 3의 워크시트고 이거 다 원장님들께 드릴 테니 다운 받으실 수 있게끔 링크를 드릴 거고요. 이 인스타 그 오피셜 계정에 아마 피드가 하나 더 올라올 겁니다. 점심쯤에. 그럼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 파일들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레벨 2 조금 더 짧은 모습으로 뽑아지게 되고 이 레벨에 따라서 단어 크기도 단어 배열도 약간 다르죠. 이건 더 크게 나왔죠, 지금. 그리고 보카 퀴즈 마찬가지로 컴프레션 퀴즈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어떻게 썼냐면은 New Emotions in Inside Out 2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는데 얘가 챗GPT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넣어줬어요. 아, 야, 이번에는 anxiety도 나오고 envy도 나오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만드는데 자, 어떻게 했냐? Inside Out 2 is back with even more emotions.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는 2분, 1분, 2분이면 그냥 얘가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아까 워크시트들 그냥 2분이면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AI가 음원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음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음원이 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녹음을 또 이거는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인스타 피드에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그냥 파일 안에다 넣어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New emotions in Inside Out 2. Inside Out 2 is back with even more emotions. We meet new emotions like anxiety, envy, ennui, and embarrassment. 이런 식으로 했어요. 레벨 2니까 좀 밑에 단계 아이들 타겟이라서 조금 천천히 녹음을 했고요.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음악 넣은 버전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More emotions. 이걸 We meet 사용하셔도 new 되고요. emotions like anxiety, envy.
아, 그리고 원장님, envy가 되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envy. 근데 아까 그 눈 큰 애가 envy잖아요. 그래서 envy 하실 때는 envy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envy의 감정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캐릭터에 좀 맞추다 보니까. ennui, and embarrassment. Anxiety makes you feel worry about things. Envy makes you feel jealous of others. Ennui makes you feel bored and tired. Embarrassment makes you feel shy and awkward. These emotions join joy, sadness, anger, disgust, and fear. Together,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음악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음악이 있으면 또 아이들이 정확하게 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음악을 안 넣고 그냥 들으면 너무 좀 그런데 어찌됐건 정확함을 위하여 두 가지 버전을 다 드릴 예정이고요. 물론 AI에서 추출된 부분도 MP3를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new emotions in 역시나 요거는 레벨 3인데 이거는 픽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데이빗이 일어났는데 David woke up on a bright sunny morning. He felt something different in the air today. Suddenly he saw joy from inside out smiling at him. 그러면서 갑자기 데이빗이 일어났는데 조이가 나타났어요. 조이가 막 가세요. 미션이 있대요. 스페셜 미션. 그래갖고 가는 길에 샌네스를 만나갖고 샌네스 막 치얼업 해주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앵거가 있어요. 앵거가 막 화나 있는데 calm down by telling a funny joke. 그죠? 재밌는 조크를 해갖고 얘를 calm 시키고 다 같이 가서 히든 트레저를 찾는 약간 이제 어드벤처 스토리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냥 쳤어요. David's Adventure with Inside Out Emotions 뭐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냥 2분이면 나오고 진행을 그냥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고 레드를 사용하시면 원장님들께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 바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두 가지는 원장님들 그 AI 제너레이터 보시면 저기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원장님들 바로 다운 받으셔서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음원은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음원이기 때문에 음원은 따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저번 강의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트예요. If a child can learn the way we teach, maybe we should teach the way they learn.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보실게요. 저희 이게 AI 제너레이터잖아요. 지금 레디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고요. 워크시트 만들기에서 그냥 레벨 정하고 단어 선택하고 그다음 주제 적으면 됩니다. 자, 주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들 제일 먼저 주제 쓰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써주세요. 한국말로도 되고요. 영어로도 됩니다.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제일 먼저 쓰시는 분 걸로 주제를 한번 넣어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Emotions. 이거 뭐예요? Emotion? 어떤 이모션을 할까요? 정미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으니 그냥 이모션만 쳐요? 그럼 너무 베이그한 토픽이 될 것 같은데. 너는 언제, 이거는 아델령 원장님이고. 정미 원장님 어디 가셨나요? 이모션. 감정. 자, 그러면은 뭐 섞어볼까요? 자, 섞어볼게요. 자, 감정. 한국말로 해볼게요. 그리고 섞어봅시다. 너는 언제 그 감정을 느끼니? 이모션과 필링의 차이. 이런 거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찐 애들,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모션과
feelings의 차이. 이거는 레벨 3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고 한번 생성하기. 자, 생성하면은 얘가 워크시트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원장님들 아까 그 레디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레디 자료실 가면 이 두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avid's Adventure with Emotions by David 이거 Get Ready with Lady가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고 원장님들 내려받기 하시면 되고요. 원장님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준비하실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달 2개씩은 올라갈 것 같고요. 이걸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시면은 재미있는 TMI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원장님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버튼 누르면 제목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사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원장님들이 이 사본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거 플러스 여러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신 거 넣으실 수도 있고요. 더 뺄 수도 있고요. 원장님들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목 수정해갖고 나 이거 뭐 바이 데이비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다르게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졌나요? The difference between emotions and feelings. 자, 만들어 놨네요. 자, 레벨 3에 The emotions and feelings are not the same, even though they are related. Emotions are natural reaction to things that happen. For example, you might feel happy when you get a gift. Feelings, on the other hand, are your personal thoughts about these emotions. 이렇게 쭉 만들어내죠. 자, 바로 그냥 2분 안에 만들어 놨죠. 이게 레벨 3 정도 됩니다. 레벨 3입니다. 레벨 5를 하시면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4하고 5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실 것 같고 4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단어들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단어 퀴즈, 보카 퀴즈가 있고 이 패시지에 대한 뭐 What is the main point of this passage? 그죠? 그다음에 Where do emotions come from? 이런 것들이 컴프리헨션 퀴즈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확정을 하게 되면 AI 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원장님들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코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이 코트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저희 수업이 많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제너레이터나 레디를 사용하시는 분은 AI 제너레이터 사용하시면 되고 챗GPT로 이제 컨트롤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챗GPT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 사랑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관심입니다. 아이들에게 관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영어 수업 바깥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어 수업 바깥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야 돼요. 저희는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어로만 여기서 판단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뭐 저희는 판단을 안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영어학원에서 영어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영어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embarrassment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fear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 전체적인 그냥 이 아이의 본 모습을 저희의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 시작하면 영어 바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영어 수업으로 끌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축구를 이 AI 제너레이터를 써서 축구 related 된 원문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수업을 하면 되고요. 그 아이에게 토픽을 가져오라고도 수가 있죠. 그냥 너가 원하는 아무 토픽이나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가서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그걸로 수업을 해보자. 그리고 너의 이름도 넣어줄게. 라고 하면은 아이가 본문이 나왔는데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블 캐릭터가 있어요. 같이 막 노는 스토리예요. 그럼 얼마나 인게이지먼트가 있겠어요, 애들이. 그쵸? 그리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축구 좋아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번에. 그래서 아마 예전 강의 때 이제 PPT 살짝 보여드렸는데 메시를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고 메시가 한국에 와서 자기랑 축구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스토리를 짜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넣었더니 이 AI 제너레이터가 너무나 재밌는 본문을 만들어내서 재밌게 수업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수학을 갖고 오면 돼요. 어떤 토픽이든 저희는 그냥 갖고 와서 영어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AI 도움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다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장님들이 막 바쁜 커리큘럼에 있고, 그리고 뭐 진도도 늘 나가야 되고, 그런 커리큘럼에 있는 거는 아는데, 한 번쯤은, 가다가 한 번쯤은 이런 쉬어가는 타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영어와 커넥트를 하고, 선생님과 커넥트하고, 다른 친구들과 커넥트 한다면, 저는 그 커넥션이 결국 나중에는 더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어 박스에서 벗어나서 think outside the box 같이 think outside of English box 같은 느낌으로 영어 외에 이 아이들의 그 매력들을 그리고 NBA의 아까 워너가 look within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나에게 없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 어떤 탤런트가 있을까? 이런 거를 envy를 하면서 뭐 이 캐릭터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봐야 되긴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막 추앙하는 눈빛의 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신다면 분명히 아이들이 살아나고 얘네들의 마음이 열리고 뇌가 열리고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해왔고 결과도 참 만족스럽고 아이들도 만족스럽고 부모님도 만족스러운 오늘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 인사이드 아웃이 이야기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뭐 happiness is not about joy. 그죠? 이게 그냥 joy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감정들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 감정들이 막 억제되지 않고 억눌려지지 않고 모든 감정을 다 밸런스 있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mentally healthy, mindfully healthy 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진행을 해보는데 저번에 thin question하고 thick question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당연히 이 그 본문에는 thin question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들에는 passage, what is the passage about? 뭐 이런 거는 thin question들이죠. thick questions들은 당연히 저희가 오늘 많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dness가 우리 되게 안 좋은 감정으로 많이 보이고 눈물을 흘리는 게 되게 안 좋은 감정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사회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감정들도 역시 필요하고 수업 안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영어 수업에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broken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원장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비빌 수 있는 공간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들을 알아가는 영어 수업 환경 만들기. 장희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네. 아, 레벨 5. 아델레 원장님, 레벨 5 그냥 해보시면 돼요. 원장님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레벨 5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진짜 못 읽습니다. 막 단어가 너무 어려워갖고. 희정 원장님은 이미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을 알아가는 영어. 그리고 주영 원장님이 대위사님 자주 말씀해 주셨던 아이들의 관심, 영어의 연결. 나부터 관심이 좁은데 난 못하겠다 했는데 AI가 나타나서 해볼 수 있을까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해보신다. 물론 AI가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이니시에이션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가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죠. 오 해보고 올려볼게요. 네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원장님들. 요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어떠셨어요? 오늘 감정은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쭉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감정이 많으셨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피라는 애도 있었을까요? 그 27개 중에. 제가 리스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별의별 감정들이 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컴피 감사하고요. 조이가 있었으면 좋았겠고요. 아마 이거를 보시면서 SN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강의를 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슬퍼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건드려져서. 그러나 그 감정을 너무 억제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SNS를 풀고 나면 조이가 또 찾아올 겁니다. 에너제틱, 패셔닛,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힐링 했네요. 데쌤 또 만나러 올게요. 뭐 마치고 나가요. 이제 마무리 됐어요, 경미 원장님. 자,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매주는 아니고 매주는 어려울 것 같고 격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는 원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중간중간에 또 생각이 나시면은 언제든지 DM 보내주셔도 되고 제 번호 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 감정들 여러 가지 감정들 다 사용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모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